우리나라의 기획 편집 음반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짧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길어졌어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다 들어보고 싶은 음반들이어갖고 사실상 각 장르에 대해서도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굉장히 간추려서 하기는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음반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했지만 이 이후의 과정들도 좀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대중문화와 어떻게든 다 연관이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싸게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요런 모음집들,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 기획 음반이 진짜 기획으로 시작되었다가 뭔가 이제는 한번 우리도 해보자 라는 분위기로 점점 막 그쵸.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이전에는 이제 환경을 위해서라는 타이틀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장르도 다양합니다. 이제 헤비메탈 그리고 힙합도 다뤄봤고요. 일반 가요. 예. 내일은 늦으리가 이게 80년대 후반이었잖아요. 92년도에 95구나. 92, 93, 94, 99. 90년대 초중반이었잖아요. 예. 요때 세기말이었는데 그때도 정말 내일은 늦으리라는 어떤 암시적인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도는데 이때보다 지금은 더 긴박한 상황이니까 더 늦을 요즘 같으면 오늘은 늦었네라든가 지났다. 내일은 없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시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기획했던 음반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사실 요 시기에 벌써 이미 기상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나올 일들을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었던 건데 지금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 안 듣고 계셔가지고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아주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예전 기억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거고 이 어릴 때는 여기 있는 곡들을 다 다양하게 들어봤을 장르들인데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봤을 시기에도 못 들어봤던 진짜 희귀한 음반들 제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네. 이렇게 재밌게 한번 우리나라 뭔가 장르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자혜조님. 네, 제가 할게요. 네. 저는 안타깝게도 저 지치님 건 다리를 딱 두 개 갖고 왔고요. 집에 골라놓기는 5개를 골라놨었는데 다 갖고 오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2개만 들고 왔는데요. 5개 다 들고 올 걸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요즘 주로 듣는 음악은 공교롭게 크리스마스 캐롤하고 OST예요. 크리스마스 지난데 캐롤 듣는 거예요? 1년 내내 캐롤을 듣습니다. 가장 부담 없고 가장 경쾌하고 가장 기분 좋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배경음악. 항상 크리스마스다. 항상 크리스마스죠. 너무 좋네요. 그리고 OST도 그 영화를 보면서 혹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간접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런 즐거움을 계속 상기시켜 주니까 그 OST를 자주 듣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장르적인 음악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 5개를 골랐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팻분이라는 아저씨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이건 워낙 유명하세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원래는 60년대에 나온 음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메이크가 되고 CD로 만들어진 저는 이제 거의 몇십 년 안 된 걸 갖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하면 나오는 음악의 대부분이 사실 현재에서 조금 근데 가까운데 멀지 않은 과거에 나온 음악들을 주로 듣고요. 지금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노래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여전히 1위가 머라이어 캐리예요. 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캐롤의 장인은 이분이신 것 같고 영화든 어디든 등장하는 아주 가장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캐롤, 미국의 크리스마스 영화라든가 드라마 또는 시즌제 어떤 편성된 예능 같은 데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음악 그러면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에 되게 익숙한 그 음악이 이분이 주로 부르신 이 음반인데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색과 그 네. 멜로디와 그 음악은 아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 없는 가수네요. 팩분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아 이게 이 노래였어? 라고 하는 그 새로운 매칭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팩분 아저씨의 Quiet Christmas를 갖고 왔고요. 음악은 지금 이 음반에는 한 14곡 정도가 들어있어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징글벨, 보통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들 있죠. 북치는 소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주 흥얼한 징글벨 노래들이 들어있고요. 친숙해요. 굉장히 친숙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부드럽고 중후한 약간 베이스에 되게 정감 가는 친숙한 노래입니다.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려면 무조건 이걸로 시작을 해요. 머라이어 캐리가 아니고요.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시작하면 완벽한 크리스마스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못 그거 아니에요? 신세대와 구세대를 구분짓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누굽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라고 시작합니다. 현재 영화를 만드시는 또 드라마를 극을 만드시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감독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시작하는 음반이 이거예요. 그런데 좀 젊으신 분들은 머라이어 캐리를 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OST인데요. 해커스라고 하는 영화 이 음반 OST예요. 해커스라는 영화를 아는 것 같아요.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설명을 좀. 여기에 아주 유명한 분이 등장하죠. 초창기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신 안젤리나 졸리가 나오십니다. 영화는 잘 모르겠네요. 나 영화는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영화도 그렇게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거의 비디오로 돌아다닌 그런 이유였는데 음악은 약간 EDM스러운 전자음악에 가까운 그런 그 합성음입니다. 주로 제목도 해커스니까. 해커스니까 신디사이저 베이스의 음악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 경쾌하고 빠르고 또 반복된 리듬이 자주 나오면서 그 영화에서 이제 만약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장면들이 나온다거나 뭐 어디를 침입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분초를 다루거나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뒤에 배경으로 깔린 음악들이 주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쾌하고 빠르고 좋아요. 이걸 듣고 있으면 업무 속도가 2배로 향상이 됩니다. 뭐든지 작업하는 속도가 2배로 향상되는데 효과도 좋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엉망이 되지 않고 꽤 좋은 퀄리티로 나오는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 용으로는 정말 제 머릿속을 해킹하지 않나 라는 느낌의 음반이어서 갖고 와봤고요. 이게 좀 보면 겉에 색깔이 다양하시죠? 실제 영화, 비디오도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사이버펑크한 그 사이버펑크 영화 이런 계열의 초창기 그래서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좀 잘 모르겠는데 사회 반항적이고 뭔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또 개혁과 혁명을 이뤄내야 되는 어떤 좀 불합리한 또 불완전한 사람들의 정신과 세계를 잘 그려낸 근데 여기 안젤리나 졸리의 그분의 젊은 시절 리즈 시절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같이 보시면서 음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2개 추천드리고 OST하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2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회자님 얘기를 들어봤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다른 노래가 됩니다. 저는 이게 그렇죠. 뜬금없어요. 뜬금없을 수 있죠. 이게 판소리입니다. 판소리인데 재즈와 피아노와 이런 BGM은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현대적인 이제 현악기들 아니면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지는데 그 보컬은 이제 소리꾼들이 이제 판소리를 운영하는 판소리 춘향전이 어쨌든 장르로 찢었다. 뭐 크리스마스 그 귀에 다 판소리 찢었어요. 그냥 판소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달이라는 이 밴드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라는 밴드는 아무도 모르지만 밴드 이름이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달이라는 두 번째 달 밴드 이름인데 이 밴드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라라리라리리라라 아는 노래인데? 굉장히 익숙한 노래인데?
포카리 땡땡. CF에 나오시는 네, 그 음악. 그 멜로디를 만드신 분들이 두 번째 자리라는 밴드입니다. 명장들이시구만. 네, 그래서 이 밴드와 판소리 이제 소리꾼들 고영렬 김준수님이 같이 참여해서 이름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판소리 춘향전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춘향가에서 나오는 몇몇 구절들 원래 판소리는 8시간 9시간을 그럼요. 들어야 되는 네. 고강도의 장르인데 이거를 이거를 섞인 구전 동화다. 네, 근데 이거는 40분, 50분 내로 줄인 압축 버전. 네, 압축 버전의 춘향가입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중에서 그나마 좀 잘 알려진 부분. 그죠? 사랑가라든지 뭐 이제 어사출두라든지 압축 버전이 아니고 편집본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적성가, 뭐 만척청산 뭐 이런 되게 유명한 이제 이별가라든지 그리고 뭐 귀곡성 뭐 이런 이제 음반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원래는 춘향가에서 다 나오는 구절구절들이에요. 구절구절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제 14가지 정도로 이렇게 모아서 해봤고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그 김준수가 그 김준수가 아닌 줄 알고 다른 이제 타 밴드의 김준수인 줄 알고 들었다가 버스 안에서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잘 버스 안에서? 그거 아니고? 나 지금 이상해 지금. 버스 안에서는 노래를 얘기한 게 아니죠? 아니죠. 버스 안에서 음악을 제가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다가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 진짜요 진짜. 이별가라는 대표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가라는 노래를 듣고 이게 너무 제 마음을 울리길래 그때 바로 CD도 사고 공연도 첫 공연 때 제가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샀던 CD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이제 인연이 많고 그리고 되게 40분, 45분 정도 플레이를 하는데요. 제 출퇴근 시간이 그때 당시에 딱 45분이었어갖고 항상 이걸 듣고 출근하고 퇴근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제 여기서 좀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두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되게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유명하신 분이군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김준수라는 판소리꾼은 평창올림픽 오프닝 때 그분? 네, 불렀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마이너 하신 분들이 아닌데. 이 판소리 쪽에서는 되게 메이저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KBS에서 매번 하는 그런 방송 있잖아요. 그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판소리꾼으로 나오는 꾼들은 여기서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다들 아시는데 모르시는 거죠. 아까 그 펫본 그런 거 같은 거군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저의 정말 시크릿 음악이죠. 진짜 시크릿이네요. 네, 저만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콘서트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판소리와 이제 그러니까 국악과 이제 서양 음악을 섞은 거라서 그게 이제 소리꾼들이 보통 창을 할 때 얼쑤 뭐 좋다 지화자 뭐 이런 거를 보통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콘서트 때도 이런 걸 해달라 라고 관객한테 그거를 얼쑤 지화자 좋다 뭐 이거를 유도를 계속 하시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콘서트가 굉장히 다른 콘서트에 비해서 유난히 기억에 많이 남는 콘서트였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밴드들이 너무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되게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들은 되게 잘 알고 있는 밴드지만 저는 그때 판소리 나오자마자 이거를 제가 준비해서 제가 듣고 그 콘서트도 첫 콘서트를 가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시크릿 CD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국악, 판소리, 사물놀이 이런 거를 뭔가 이제 세대를 거쳐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고 저도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뮤지션들이 또 그런 시도를 해왔는데 이게 시도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치고 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했던 헤비메탈 장르에서는 김두빈 씨가 그런 그 가야금 선조 같은 거를 기타로 한다거나 그거는 옛날에 신중현 선생님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부분이고요. 힙합에서도
그 몇몇 곡들은 그 전통 박자에 맞춰서 힙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메인이 서양 음악이고 네. 거기에 국악의 장르를 살짝 접목을 시킨다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메인이 국악이 되고 네. 그거를 서양의 장르를 살짝 접목을 시키는 해서 뭔가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줄이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음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음 곡이 또 재밌는 게 송소희 씨 아시죠? 송소희 씨. 알아요. 네, 두 번째 날과 또 듀엣을 해서 송소희 씨가 또 부른 이제 그거는 송소희 씨는 사실 판소리꾼은 아니고 이제 민요를 하시는 분이라서 민요가 한번 또 나왔었던. 어리신 분. 네. 그래도 판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판소리랑 민요랑은 또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네, 장르가 또 다릅니다. 힙합도 여러 장르로 나눠지는 것처럼 민요와 또 창과 이런 게 다 달라지기는 합니다. 약간 판소리나 창은 좀 고위급들을 위한 공연. 그렇죠. 이제 그리고 민요는 정말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노래들. 아이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노동요라든지 이런 게 민요 정도고 얘네들은 진짜 어디 방문 다니면서 쇼도 해야 되고 이런 콘서트가 아니라 뮤지컬. 그렇죠, 뮤지컬이죠. 네, 뮤지컬. 일본 뮤지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느낌이 달라서 송소희 씨도 요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했었던 그런 앨범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 중에 하나고 뭐 이거 아니면 저는 이제 다른 OST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자회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를 다시 상기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 그런 용도죠. 네, 저는 정말 저만 알고 있는 저의 시크릿 앨범을 준비했고요. 저희 이제 오늘은 그러면 되게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금방 끝날 줄 알고 다른 때보다 더 길었네요.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정말 장르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국악까지. 네, 국악도 제가 건드려 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한번 싹 훑어봤고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한번 모여서 저희 한번 다시 재밌게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